연결 재무제표 문제입니다. 자, 주 국세가 여기서 지배기업이죠. 주 대안은 종속기업입니다. X1년 초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발행 주식의 70%를 취득해서 지배력을 획득했기 때문에 주 국세가 지배기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참고로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국세, 대한 회사가 있고, 자,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70%를 취득하고 지배력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지배기업, 종속기업. 자, 종속기업 주식의 나머지 30%는 지배기업이 아닌 다른 주주가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비지배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비지배 지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기를 주국세 지배기업이 X1년 말 연결 재무상태표에 인식할 비지배 지분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자, 이 연결 재무제표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아도 항상 영어권부터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 자료에서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인식한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비지배 지분을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할 때에는 비지배 지분의 영업권은 항상 인식되지 않습니다. 비지배 지분의 영업권은 비지배 지분을 지배권 획득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만 인식되죠. 이렇게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비지배 지분을 측정할 때는 비지배 지분에 대한 영업권은 인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만 인식이 되죠. 자, 투자액 2천만 원이므로 2천만 원이 이전 대가이고,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 자본 총액, 취득일의 자본 합계 2,500만 원이죠. 그게 이제 종속기업의 자본금액, 취득일의 자본금액이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금액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장부금액이 곧 종속기업의 취득일의 자본 총계입니다. 2,500만 원. 자, 그리고 평가차액은 종속기업 자산부채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차이가 50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50만 원 크죠. 그래서 플러스 평가차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평가차익 50만 원을 가산하죠. 그래서 이걸 합하면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가 됩니다. 종속기업의 순자산 공정가치. 자, 지배기업은 종속기업 발행 주식의 70%를 취득했기 때문에 70%만큼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차액이 지배기업 소유주 관점에서의 영업권입니다. 계산 결과가 플러스 금액이면 영업권, 마이너스 금액이면 영가 매수 차익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평가 차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점별 평가 차익도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일, 즉 X1년 초에 건물의 평가 차익은, 평가 차익이 전부 건물 때문에 발생했죠. 플러스 5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회사가 내용연수 5년 정액법 상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차익 50만원도 정액법으로 상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만원씩 상각됩니다. 자, 따라서 X1년 말 건물 평가차익 잔액은 10만원 상각된 후 40만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미실현 손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실현 손익까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평가차익이나 미실현 손익은 이렇게 있으면 파악을 하고 없으면 그냥 스킵해도 되는 거죠. 자, 지금 보면 지배기업이 X1년 7월 2일, 그러니까 지배기업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후에 X1년 7월 2일 날 주 대안에, 즉 종속기업에 원가 100만원 제품을 120만원에 매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내부 거래가 발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국세가 대안에게 판매했습니다. 이거를 하향 판매라고 합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판매한 것을 하향 판매, 하향 거래, 종속기업이 거꾸로 지배기업에 판매하는 경우를 상향 거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향 거래가 발생했는데 20만원의 이익
이익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는 지금 X 1년 말 현재 주 대안이 이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X 1년 말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 하향 제품 미실현 이익 20만원이 아직 연결 실체 내부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20만원의 미실현 이익은 원래 고려를 해줘야 될 겁니다.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X 1년 말 B지배 지분이에요. 그래서 B지배 지분 계산할 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X 1년 말 B지배 지분 구하면서 접근을 해보기로 하죠. X 1년 말 B지배 지분은 우리 해답에서 계산하는 방법과 해설에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든 관계없는데, 자, 일단 해답 방법은 기초 B지배 지분 금액부터 단기 종속기업 순자산 변동사항의 이 지분율 감안해 가지고 가감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초 B지배 지분은 회사가 B지배 지분을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에 대한 비례적 지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초 시점에서의 종속기업 순자산 공정가치는 아까 이 금액 합이죠. 2,550만원. 자, 거기에 B지배 지분율은 30%이기 때문에 요 금액의 30% 계산하면은 765만원 나옵니다. 여기서 B지배 지분의 영업권이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B지배 지분의 영업권은 제로예요. 그래서 765만원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 B지배 지분 금액에 종속기업의 순자산 변동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 X1년 종속기업의 단기순이익이, 주 대안의 단기순이익이 700만원 보고됐죠. 700만원. 단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종속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죠. 그래서 감안을 해준 겁니다. 기타 포괄이익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기타 포괄이익 발생해도 순자산 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타 포괄이익 금액도 더해야 됩니다. 원래는 현금 배당이 있으면 빼줘야 되죠. 현금 배당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평가차액 상각 10만원 발생했죠. 그래서 평가차액 상각 10만원을 빼줘야 됩니다. 평가차액이 상각되는 것만큼 종속기업의 순자산 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미실현이익 관련해서는 B지배 지분 구할 때 상향 미실현이익만 차감합니다. 왜냐하면 B지배 지분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 대안이, 즉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차감을 하지만, 즉 상향 미실현이익에 대해서는 차감하지만 하향 미실현이익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미실현이익은 지배기업 소유주가 전액 부담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B지배 지분 관련해서는 하향 미실현이익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B지배 지분 금액이라든지 또는 B지배 지분 순이익 구할 때는 하향 미실현이익은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아니고 B지배 지분 관련해서는 상향 미실현이익만 고려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20만원이 전액 하향 미실현이익이기 때문에 요거는 B지배 지분 구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상향 미실현이익은 제로이기 때문에 하향 미실현이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거기에 B지배 지분율 30%를 곱해가지고 기말 B지배 지분 금액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972만원이에요.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는 그냥 기말 종속기업 순자산 금액 구해가지고 B지배 지분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